GK패스, 오늘의 급등 코인 탐방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GK패스, GKP, 원화마켓 종목을 코린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딱 두 개입니다. GKP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오늘 급등했냐? 결론부터 말하면 GKP는 개인정보를 까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사실만 뽑아서 맞다 아니다를 증명해주는 기술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이 있다, 특정 점수를 넘었다, 어떤 거래소 계정을 갖고 있다, 어떤 조건을 만족했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을 때 보통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아이디나 내 기록을 통째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GKP가 노리는 건 그 반대입니다. 원본은 숨기고 결과만 증명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특정 사이트에서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맞다라는 사실만 증명하고 아이디나 개인정보나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를 전부 한국말로 바꿔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영지식 증명이라는 말은 내용은 안 보여주고도 참인지 거짓인지만 증명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인터넷 보안 연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이트 로그인할 때 데이터가 중간에서 새지 않도록 암호화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셋째, GK패스가 말하는 구조는 인터넷 보안 연결 구간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는 감추고 사실만 증명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넷째,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이 섞일 수 있는데 이건 한 사람이 모든 걸 쥐고 있지 않게 계산을 분산해서 신뢰를 높이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KP가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는 엄청 많지만 그걸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쓰려면 보통 중간에 로그인 연동을 하거나 누가 데이터를 대신 전달해주는 중개자가 끼거나 개인정보가 같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데이터는 풍부한데 블록체인에서 쓰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걸린다가 큰 문제입니다. GK패스는 여기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만 증명해서 가져오자를 내세우는 거고, 그래서 큰 그림은 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는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을 볼 때는 여기서부터 냉정해져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하루에 크게 올랐다고 해서 기술이 하루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급등의 대부분은 사람 돈이 몰려서 생기는 수급입니다. 오늘 GKP 급등을 설명하는 가장 강한 단서는 보통 두 가지 조합입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폭발했다. 이 두 개가 같이 뜨는 날은 초보자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투자자가 천천히 분석해서 산 날이라기보다 단기 매수세가 확 몰린 날일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그리고 GKP는 과거에 국내 원화마켓 상장이 있었고 상장 이벤트가 붙었던 기억이 시장에 남기 쉬운 구조라서 원화 수급이 한번 붙으면 변동성이 크게 열리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말은 잘 오르기도 하지만 잘 빠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같은 급등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다음날 급락 위험도 같이 커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 리서치 템플릿에 맞춰서 아주 쉽게 핵심만 쭉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신분증 파트입니다. 코인 이름은 GK패스, 티커는 GKP, 국내에서는 GKP 원화마켓으로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한 줄 정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사실을 개인정보를 숨긴 채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의 토큰입니다. 백서 요지로 바꾸면 문제는 인터넷 데이터는 많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그대로 쓰기 어렵다. 해결은 개인정보는 숨기고 사실만 증명해서 쓰자. 차별점 주장은 인터넷 보안, 연결 구간과 영지식 증명 같은 방식을 섞어서 사실 증명을 만들겠다입니다. 운영 주체나 법적 거점은 코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코린이에게는 단순합니다. 공식 문서에 운영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거래소 공지의 네트워크와 기본 정보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이 두 개는 꼭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 이력은 자료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초보자일수록 인물 홍보보다 정보 공개의 일관성과 문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 아키텍처 파트입니다. GKP는 일반적인 의미의 독자체인 코인이라기보다 인터넷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프라 성격을 표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당 처리량 같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증명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나, 검증 비용이 얼마나 드나, 증명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믿을 만한 구조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안은 두 겹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스마트 계약 자체에 보안 점검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뢰할 만한 규칙인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코린 이용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룰을 누가 바꿀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룰이 바뀌면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크노믹스, 즉 코인 물량 구조입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가장 많이 당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 발행량이 큰데 현재 유통이 아직 적으면 앞으로 풀릴 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2억인데 최대로는 10억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잠겨있던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토크노믹스 핵심은 딱 세 줄입니다. 첫째, 최대 발행량이 얼마냐? 둘째, 지금 유통량이 얼마나 되냐? 셋째, 앞으로 언제 물량이 풀리냐입니다. 특히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락 캘린더, 즉 물량이 풀리는 일정은 기술보다 가격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술이어도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 가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 초보자들은 안심하기 쉬운데 여기서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각이 있어도 실제 사용량이 크지 않으면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큰이 강해지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증명을 많이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참여 수요가 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와 거버넌스입니다. 초보자 체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총액과 완전이석 가치를 같이 보세요. 완전이석 가치가 과하게 크면 아직 안 풀린 물량이 많을 수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거래소가 많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급등날에는 호가가 얕은 곳에서 가격이 더 흔들립니다. 호가가 얕다는 건 주문이 촘촘히 쌓여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면 누가 큰 매수나 매도를 한번 넣을 때 가격이 휙휙 밀립니다. 그래서 코린이에게 급등 종목은 차트보다 호가창을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트랙션, 즉 진짜 쓰이냐입니다. GKP 같은 인프라형 프로젝트는 디파이 예치금 같은 숫자보다 제품 지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이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실제 서비스 통합이 늘고 있는지, 사용자들이 그 증명을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한 번 이벤트로 반짝이 아니라 계속 쓰는 습관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여기서 투자 판단의 70%가 갈립니다. 기술 설명은 멋있어도 채택이 없으면 가격은 오래 못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과 리스크로 가보겠습니다. GKP가 싸우는 상대는 크게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증하는 인프라, 인터넷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중개 인프라, 그리고 신원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 인프라. 결국 경쟁은 기술 이름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채택되느냐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급등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 사고 팔기 쉬운 정도입니다.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 순간적으로는 잘 사고 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래 대금이 꺼지는 순간 갑자기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코린 이용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확 몰린 날이라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내일 사람들이 빠지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리스크는 규제와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개인정보와 닿는 프로젝트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냐, 책임 구조가 뭐냐, 운영 주체가 어디냐, 이런 질문에 투명하게 답하고 문서가 일관되게 업데이트되는 프로젝트일수록
장기 신뢰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타주의점과 투입 시점.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익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생존 규칙입니다. 첫째, 급등한 첫 캔들의 끝자락에서 추격 매수는 확률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오늘 급등의 엔진이 거래대금이라면 거래대금이 꺼지는 순간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손절은 희망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지지선을 깨면 바로 정리한다. 이런 규칙이 없으면 급락장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넷째, 물타기는 호가가 얕은 종목에서 독이 되기 쉽습니다. 다섯째, 거래소 공지 한 줄이 차트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이나 지갑, 점검 같은 공지가 뜨면 단기 변동이 커질 수 있으니 급등 종목일수록 공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섯째, 올인은 금지하고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투입 시점. 아이디어는 딱 세 가지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급등 후 눌림이 오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죽지 않을 때, 즉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유지할 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에서 짧게 대응하되 실패하면 더 짧게 철수하는 방식. 세 번째,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욕심내지 말고 관망. 오늘 엔진이 꺼졌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GKP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데이터의 사실만 증명한다는 큰 그림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테마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쉬워서 수급이 붙는 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은 데이터상 거래대금이 폭발한 수급장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면 채택과 사용량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앞으로 풀릴 물량 일정이 어떤지, 보안 점검과 운영 투명성이 충분한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 접근하는 게 안전하고, 단타라면 추격보다는 눌림과 거래대금 유지, 그리고 지지선을 확인한 뒤 짧게 대응하는 쪽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한 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GKP는 개인정보를 숨기고 사실만 증명하려는 프로젝트이고, 오늘 급등은 가치 확정보다 매수 쏠림 가능성이 크니 장기는 채택과 언락과 투명성, 단타는 거래대금과 호가와 지지선만 보고 짧게 대응하자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